다음 주제는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발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 요즘 구한말 시대 같다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의 자위대를 최근에 계속 연달아서 한일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죠.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라고 말했던가요? 이게 글쎄, 저는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구한말이 생각나요. 구한말. 자, 어제 이동하면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히 비판적이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어제 했던 이야기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합동 군사 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이틀 계속되는 강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인식 자체가 아주 많이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죽창가의 변주곡이다. 예, 기억나시죠?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피의자 될 바에야 선동꾼이 낫다는 심보다. 김기현 의원 이재명 대표의 억지 반일몰이 이심 정심 여기서 정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 질문은 김지현 전 최고위원에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일 군사훈련이 아니고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한 거죠. 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해상의 훈련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서 통신 교환도 하고 미사일
그 요격 훈련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대륙간 탄도탄을 쏘고 있고 또 각종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서 해상훈련을 할 때 일본도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함께 참여한 뭐 그런 정도의 해상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해상훈련은 사실 과거에도 계속 해왔었죠.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이른바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들이 그 한국 영해 내로 들어와서 정박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영해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독도 근해에서 150km 내지 180km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공해상의 해상 훈련인데 그것을 이제 뭐 친일파라느니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국방 참사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뭘까? 이것도 또 친일파 놀이를 한번 해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그 있었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그 영토에 쳐들어오고 뭐 상륙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의 그 지금 미사일 발사 내지는 더 나가서 안보에 위협을 주는 핵도발 그 공언까지도 전혀 그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는 그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해상훈련에 대해서 마치 친일파 논쟁을 벌이듯이 또 시작을 하는 것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자명하게 알 수는 있지만 과연 저것이 적절한 발언인가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좀 너무 과거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아마 저기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에 들어온 그 미군과 러시아군, 소련군의 정체에 대해서 뭐 점령군이다, 미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당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이재명 대표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저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걸 텐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에 왔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떠한 그 일본의 계획이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미 동맹, 군사 동맹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네. 그런데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튼튼한 한미 동맹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일본은 늘 오랜 시간 동안 그 한미 동맹에 함께 끼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군사 동맹까지 갈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아베 전 정권은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를 그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정부에게 한미일 군사 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그 뒤에는 바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 군사 훈련이 바로 한일 군사 동맹으로 이어지고 군사 동맹이 된다는 것은 주한 미군이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반도에 진주하고 한반도 영공 영해 영토에 들어올 수 있듯이 바로 그러한 한미 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한일 군사 동맹이 맺어진다면 그 뒤에는 한일 군수 협정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논리로 바로 이번처럼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뭐 낀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단초이 출발이 된다라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친일 논쟁이니 이런 것보다는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바로 이러한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의 그 속셈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걱정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뭐 반일, 친일 뭐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더 깊은 근본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자꾸 뭐 미국 일본 해상 자위대는 군대도 아니니까 군대가 아닌 그런 자위대하고 훈련을 하면 군대임을 인정해서 침략을 하게 만들고 뭐 한반도에 우길기가 나부끼고 이런 식의 그 무지한 논리를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상호 방위협약, 방위조약을 맺어서 그 군사훈련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훈련을 하면 그 과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군이 미국에 그 상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논리가 과연 왜 저렇게 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니까 훈련을 하면 해상자위대가 그러면 한국에 상륙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군대가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하는 목적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핵실험, 핵도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을 쏘고 있어서 괌 기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쏘고 있잖아요. 지금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서 그 사전에 제압할 수도 없어서 동해상에 어디서 잠수함에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 일정 부분 일본과 함께 그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시에는 함께 막아야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과거에 늘 감싸고 있던 민주당 그 구성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껏 이게 뭐 친일파 논쟁이나 벌이고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한일 훈련에 한미 훈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듯이 그저 국민들 불안감이나 조성하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지금 발언이냐고요. 저는 아무리 우리 야당이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보 문제를 이렇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그 지식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옳은 양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일관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의 입장,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어떤 대립이 격화됐을 때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면 늘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거는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거기에 대항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이 늘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 트럼프 정부 시대에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번에 뭐 실시된 훈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 군사 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른바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하나 만든 거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비판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박수현 전 수석은 어떻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일본의 일관된 의도와 일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면 일본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일본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지, 제가 적절하지 않은 말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대변인과 네. 수석으로서 저희 경험과 제가 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관되게 가져야 될, 경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훈련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저 남해에서 예를 들어 훈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왜
그 독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해에서 이런 훈련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 바로 한일 분쟁의 상징인 독도 부근에서 하다 보니 아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한 걸음씩 밀고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 그래서 저들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일 군사 동맹과 군수 지원 협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목표에 조금씩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먼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뭐 김재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김재원 의원님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져왔던 그러한 정책의 스탠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함정들이 참여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방력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한미 안보 협약이 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훈련인데 일본이 그러면 훈련하다가 총부리를 한국군에게 들이대고 한국을 뭐 공격을 합니까? 또는 한국에 상륙을 합니까? 저는 그런 식의 발상을 계속하면서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국민들에게 포장을 해서 호도를 하고 또 이 훈련 자체가 우길기가 한반도에 나부길 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마치 자신들은 과거에 이런 훈련조차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발상 자체가 엄청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과 훈련을 하면서 일본 함정이 한반도에 상륙하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때문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해역이 남해에서 조금 더 동해 쪽으로 올라왔다. 지금 그것만 문제 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독도에서 좀 가깝게 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독도에 상륙을 했습니까? 독도를 포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독도 남방 180km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때는 남해에서 훈련을 했고 지금은 조금 위도가 조금 상향되었다. 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대수냐고요. 지금 해상 훈련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수백 킬로에 달해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점점 오히려 안보에 대해서 그 불안감만 조성하고 정작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둔감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야기 들으면서 가령 민주당 정부라면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민주당 정부라면 미국은 분명히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 뭐 연합 군사훈련,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이건 늘 강조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정부라면 이런 군사훈련을 안 할 것이냐.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맞서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것 우리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우리도 훈련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북한이 도발 행위가 있어도 가능하면 설득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뭐 훈련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답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제 말씀도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했는데 뭐 독도에 상륙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한일 군사 동맹을 맺고 군수 지원 협정까지 맺고자 하는 긴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 남해에서 동해 독도 부근으로 올라왔을 뿐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나씩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북아의 상황이라는 것이 중국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본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그 훈련이 갑자기 또 결정이 되면서 참여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입김이 점점 더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우리가 그런 일본이 원하는 한일 군사 동맹이나 군수지원 협정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 끌려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뭐 이것을 신모 원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신모 원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훈련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 일본이 요구하는 뭐 한일 군사 동맹이라든가 군수 지원 협정에 우리가 응할 거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조약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언제 한번 우리 한일 군사 동맹 맺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내부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지금 그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훈련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 이 훈련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일 군사동맹 맺을 거냐? 군수지원협정 맺을 거냐?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만약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친일파들 뭐 생각난다. 구한말이 생각난다. 곧 뭐 한반도에 우길기가 나불길 거다.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뭐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런 해상 훈련을 한 것이 전혀 없느냐. 이게 뭐 당군 이래 처음으로 이 훈련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도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만약에 그랬으면 국민들에게 아니 우리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도 이런 훈련을 했지만 독도에서 좀 떨어진데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독도 너무 가깝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들 해상 자위대가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친일파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김용민 의원도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이 훈련은 좋다 그렇지만 훈련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한일 군사동맹 맺을 거냐 군수지원협정 맺을 거냐 그걸 묻는다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왜 국민들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이 훈련을 오히려 못하게 막아서 마치 북한의 도발조차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하게끔 하잖아요. 예, 정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시 짧게- 과거사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요. 아픈 역사가 늘 일본이 이제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5년 전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5년 전에 제주도 남방에서 남방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한 적은 있고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이 5년 만에 재개가 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말씀이 좀 김최고께서는 이제 뭐 야당의 대표이고 또 야당의 원래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신모 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제 말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 대응은 튼튼한 아주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지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대응하는 선택지를 튼튼한 한미 동맹 그리고 일본의 협력 이런 게 있을 텐데 한미일 무슨 군사 협력이 유일한 선택지로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야당으로서의 뭐 충고이자 조언으로 받아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뭐 박수현 예, 이제 수석님 그만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뭐 예, 뭐 그만 또 다른 얘기 하실 겁니까? 박수현 예. 수석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 저렇게 뭐 무슨 죽창가 부르듯이 우길기가 나부끼느니 뭐 친일파가 등장하느니 구한말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잘못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이 문제가 지금 지소미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뭐 그런 관측 기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 그리고 북핵 위협에 맞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 대응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노선과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할지 상당히 철학적이고 우리 정부의 원칙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친일 국방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저 아마 마지막 문장이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 사관이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가. 국민의 역사의식 망치는 망언에 대해서 석고 대죄해야 한다.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건 정말 안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런 표현은 누가 쓰느냐? 중국이 쓴다. 왜 중국의 의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대로 이용당하는 발언을 하느냐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는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글, 이거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마 조금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뭐 구한말의 한일 합방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일본이 한국을 그때 당시에 조선을 많이 침략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합방이 될 때는 사실 조선 왕조는 무장 해제가 되어서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뭐 그것이 지금 조선 왕조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은 이제 현대사에서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가 아니거든요. 조선은 실질적으로 그 대한제국으로서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식민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지금 건국해서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조선 왕조 내지 조선의 연장으로 자꾸 이런 문제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이런 오해가 오는 것이고 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또 자당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사퇴까지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뭐 꼭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비판하다가 너무 형식 논리에 좀 그렇죠. 너무 치중했던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발언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 눈에 귀에 또 어떻게 보이고 임진왜란, 들릴까 정유회란도 생각해야죠. 있거든요. 그렇죠. 삼포회란도 있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뭐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다보면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이 말의 전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려워 죽겠는데 이 서로 민생을 돌본다 말만 하면서 지금 서로 말싸움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좀 국민의힘이 조금 그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리가 끝나서 이제 전당대회 시즌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차기 당권 주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내부 당원들에게 입지를 확실하게 심기 위해서 아마 조그만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자꾸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그 내부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은 서로 이럴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뭐 저는 설마 여당 대표께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형식 논리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야가 지금은 서로 내부의 사정이 있지만 이런 말의 전쟁으로 힘든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거 좀 지양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치권에서 오가는 역사와 관련된 문제, 논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과 시청자분들이 아마 반드시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나중에 판단을 하실 테니까 말이죠. 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